갑자기 드는 생각인데요, 교수님. 리스크하고 주가의 변동성은 또 차이가 있는 것 같거든요. 단순히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폭이 크다고 해서 그걸 또 리스크가 많은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주식의 리스크는 변동성으로 나타나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금융시장은 불확실성을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또박또박 이익을 제일 많이 나는 기업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림에서 보다시피 한국에서는 가장 또박또박 이익을 내는 게 KTNG죠. 네. KTNG는 성장은 거의 못하지만 매년 1조 원 정도의 이익을 계속 내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총액이 11조 원인데 퍼가 한 9배, 10배쯤 되고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내년에도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버는 돈의 일정 부분을 배당으로 줘서 배당 수익률이 5에서 6%. 그래서 증시는 불확실성을 싫어하기 때문에 KTNG 국내에서는 LG생활건강 이런 필수 소비재 산업을 되게 좋아하고 해외에서는 뭐 스타벅스나 애플 같이 프랜차이즈가 강한 데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기업이 뭔가 성장을 많이 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많은 것 같지만, 물론 규제 리스크는 있지만 실제 리스크가 적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높은 성장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의외로 리스크가 적어서 오히려 리스크가 많은 데들은 구경제 기업들이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고 디지털 전환에 따른 리스크가 있으니까, 물론 나이키 같이 전환을 잘하는데 룰루레몬 같이 잘하는 데들은 리스크가 많이 축소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실패하는 데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회사마다 리스크가 많이 틀리고 업종에 따라서 어느 정도 리스크의 그 특징은 있지만 일률적으로 저희가 얘기할 수는 또 없습니다. 리스크가 적은 주식에 대해서는 좀 설명을 해주셨고, 국내 뭐 KTNG도 예를 들어주고 스타벅스라든지 이런 소비재, 필수 소비재 관련된 부분을 얘기해 주셨는데, 리스크가 좀 큰 주식들, 아까 구경제 얘기도 하셨는데 결국은 시클리컬 경기 민감 업종을 얘기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경기 민감 업종이나 이런 구경제 업종이 왜 리스크가 큰지, 리스크 큰 업종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설명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외국 투자가들이 전 세계를 볼 때 한국은 가장 리스크가 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에는 그게 더 심했고 최근에는 내수 성장이 둔화가 되면서 리스크가 좀 줄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가 대표적인 산업이 반도체, 자동차, 철강, 석유화학, 조선,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는 2차 전지까지 다 장치 산업입니다. 수조 원 설비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버는데, 수요는 경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장치 산업은 기본적으로 100% 가동을 해야 되거든요. 철강 그 고로를 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 물량을 생산을 하다 보니까 수요가 꺾이면 공급 과잉이 돼서 제품 가격이 폭락을 하고, 이제 그런 붐 앤 버스트 사이클, 그러니까 부침이 되게 심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산업이, 그래서 가장 세계에서 그 리스크가 많은 국가고 그런 산업을 많이 갖고 있는 시장이라고 했는데, 또 전문 투자가들은 해외 헤지펀드 같은 데는 투자 심리가 너무 악화될 때 주가가 과도하게 빠지니까 그럴 때 저가 매수를 하고, 그다음에 주가가 많이 상승하면 팔고, 그래서 한국에서 많은 플레이를 했죠. 근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실질 기준으로 연 한 2, 3%로 이제 낮아지면서, 그다음에 기업들도 과거보다는 옛날에는 이제 비즈니스도 리스크가 있었지만 차입이 많아서 재무 리스크도 많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거의 부채가 없으니까 재무 리스크는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과거보다는 우리나라 시장 개별 기업들이 리스크가 줄었지만 그래도 국제적으로 보면 한국은 여전히 리스크가 많다. 그다음에 우리가 항상 그 외국 투자가 입장에서는 한국과 대만을 많이 비교하는데, 한국은 대만보다 리스크가 훨씬 많은 국가하고 리스크가 많은 기업이 많은 나라라고 인식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시장에서 약간 페널티의 요인이죠.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리스크 관리 원칙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첫 번째 명심해야 되는 거는, 아무리 안전한 주식이라고 해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KTNG 같은 경우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모든 주식은 리스크가 있다.
두 번째는 이제 여러분들 되게 가깝게 지내는 애널리스트나 주식 영업사원이 있을 텐데 이분이 추천한 종목이라도 일단 의심을 하고 본인이 직접 펀드멘털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우리가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갖고 투자를 하려면 주가가 올라갈 리스크와 하락할 리스크를 항상 균형감 있게 따져봐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내가 생각하지 못한 다른 변수가 있을까? 영어로는 what could go wrong? 내가 생각하지 못한 뭐 다른 의외의 변수가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의심을 항상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는 산업 사이클, 기업의 거버넌스, 뭐 회사 전략, 회계 투명성 여러 가지 생각 못한 일들이 나올 수 있으니까 리스크 이슈를 항상 내가 투자한 기업이면 체크하는 그런 습관이 되게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교수님이 리스크 관리 원칙을 말씀해 주셨고 그 밖에 어떤 회계 부정 관련된 리스크 그다음에 또 빅테크 회사 중에 저희한테 가장 친숙한 아마존 관련된 어떤 리스크에 대해서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IMF 때는 워낙 회계 부정이 많았어요. 분식 회계가. 그래서 뭐 거의 모든 대기업이 다 분식 회계를 했는데 그 이후로는 거의 그런 나쁜 관행은 없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대우조선이 이제 그 분식 회계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은 회계 부정 리스크는 별로 없다고 보이는데 중국은 여전히 많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투자는 항상 조심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제 경험이 차이나 홍신이라고 중국에서 뭐 대표적으로 그 스포츠화를 잘 만드는 회사인데 제가 2007년에 이 회사 본사를 우리 애널리스트랑 같이 방문을 했는데 뭐 회사 주차장에 스포츠카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결국 몇 년 후에 수천억 원의 현금이 증발한 그런 사건이 있어서 싱가포르 그 증시에 상장이 돼 있던 게 그 상장 폐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은 이런 리스크가 있고 최근에는 중국의 그 스타벅스 대항마라는 루이싱 커피, 영어로는 럭킹 커피라고 하는데 뭐 엄청나게 좋은 그 비즈니스 모델. 우리는 컨슈머 기업이 아니고 IT 기업이다. 이제 그런 선전을 하면서 나스닥까지 상장을 했는데 여기도 결국 그 미국의 헤지 펀드가 포렌식 방법으로 매출을 조작한 걸 다 밝혀냈어요. 그래서 2019년 매출의 반 이상이 가공된 거다. 그래서 작년 초에 이게 발각이 돼서 주가가 90% 이상이 폭락됐죠. 그래서 심지어 미국에 상장된 중국 기업도 이런 회계 부정이 일어나서 이런 일들은 상당히 중국 기업은 아직까지 발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고 보이고 중국 투자를 생각하시거나 중국 익스포저가 있는 분들은 항상 이런 가능성은 있다고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빅테크 중에는 우리가 항상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과 리스크를 균형 있게 판단해야 되는데 아마존은 퍼가 50배로 높죠. 그것은 시장이 이 회사가 과거에 10년 동안 연 30% 성장한 것처럼 최소한 그 정도의 연 30% 성장세를 앞으로 5년, 10년 유지할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도 리스크는 있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이나 이제 EU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 그러니까 아마존은 전자상 거래하고 클라우드 다 그 1등 기업이죠. 이들 그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입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빅테크 중에 여기가 리스크가 좀 적다고 보는 게 그래도 아마존은 소비자한테 다양한 선택권을 주고 저렴한 그 물건을 팔면서 그 인플레이션이 없도록 그런 기여를 한다는 점을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아마존의 리스크는 여기가 매년 한 30조 원 이상 설비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투자가 많아지면서 그 마진의 그런 압박을 받는 그런 가능성도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퍼가 높다 보니까 조금 주가가 출렁대는 면이 있습니다. 테슬라 약간 비슷한 그런 성격도 보이고 그런 면에 있어서는. 네 번째는 이제 이 회사의 가장 이익의 기여가 높은 부분은 클라우드인 AWS예요.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30%가 넘는데 워낙 성장도 높고 이익이 높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 구글하고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그래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생각보다 이익이 안 날 가능성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이 회사를 창업한 제프 베조스가 금년 7월에 CEO 역할에서 물러나고 이제 이사회 의장으로 물러나면서 그 앤디 제시라는 그 넘버 2가 이제 승진을 했죠. 근데 뭐 거의
제프 베조스랑 같이 아마존을 만든 초기 단계부터 그 AWS의 CEO였거든요. 그래서 큰 리스크는 없다고 보지만 그래도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바뀌었으면 뭔가 기업 문화도 바뀌고 뭐 사소한 것들이 조금씩 변하면서 모든 그 이해관계자들이 적응을 하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리스크는 좀 있다고 보입니다. 지금까지 좀 다양한 리스크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늘도 교수님 다양한 리스크에 관련된 얘기를 하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또 흥미로운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